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선그래프 그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그죠? 선그래프 그리는 예제를 만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려졌는데 데이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꼭지점이 명확한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몇 개나 있는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확인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이제 엣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동그란 원을 추가를 해서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의 이제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제 고객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서 드래그하면 이 그래프 영역에서 드래그하면 수직바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 엣지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선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죠? 지금 여기 녹색으로 원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원을 그리는 작업을 할 거고 지금 보면 이제 마우스를 이제 드래그하면 실제로 이 원이 있는 위치에 이 선이 만나면 흰색으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게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저렇게 이제 동그라미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값이나 뭐 수치적인 특성이나 이런 거 아니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릴 때 이제 조금 더 효과를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이드 코드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값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나중에 요 위치를 알게 되면 여기다가 값을 추가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 값이 몇 번째 여기 0번째부터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 작업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체적으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더 매스크 효과를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뭐 제가 기회가 되면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작업을 동그랗게 만드는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원으로 그리는 기능은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못 쓰게 막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건 풀 수 있습니다. 이제 add 그래프에 보시면 이 함수 반환값이 lxlgi라는 이 자료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프가 추가된 후에 그 추가한 그래프 정보를 반환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lx lgi 포인터 p lgi는 이렇게 받으시면 그래 현재 이 그래프에 속성이 들어있는 그 값을 이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가 얻은 거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화살표에서 이즈 엣지 드로우 이렇게 해서 여기 1로 이렇게 집어주면 이제 엣지가 그려질 겁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실행이 되어 있네요. 종료하고 예, 이렇게 하면 엣지가 그려집니다. 근데 뭔가 검은색으로 그려져서 이상하죠. 디폴트가 지금 영색으로 그려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애드 그래프 이게 좀 오버로드 걸려 있는데 이 색깔을 두 개 적으면 이게 두 번째 적은 게 채워지는 그 원의 색깔이에요. 지금 이 색이 선 색깔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엣지 드로우를 쓰는 경우에 엣지 드로우로 쓰는 색깔을 두 번째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엣지 드로우, 엣지 컬러를 주시면 두 번째가 엣지 컬러를 그러니까 그 꼭지점에 있는 원 색상을 지정할 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RGB로 한번 RGB 24로 먼저 한번 써볼게요. 24로 해서 색깔을 뭘로 할까요? 87 약간 녹색 계열로 하겠습니다. 87에 243에 243에 44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 아주 선명한 원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 대단하네요. 이 녹색의 힘이. 이렇게 되면 선은 거의 안 보입니다. 이러면 선 그래프의 의미가 이미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좀 투명하게 해주는 게 좀 낫습니다. 31호에서 이게 투명도를 얼마로 줄까요? 한 100 정도? 좀 105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예. 약간 선도 보이면서 이제 엣지도 표시할 수 있게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 가능하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값으로 하는 거니까 사용자한테 값으로 설정 나중에 이제 제가 예제가 좀 발전돼 더 스텝 이제 높아질 때는 저거 다 설정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초반이니까 그냥 지정한 형태로 그냥 지정한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다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색이 다 나올 텐데
그럼 다 검은색 나오겠죠. 여기다 색깔 지정하겠습니다. 다 녹색으로 하면, 요 색으로 다 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든 색깔이 어울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그래프가 살짝 구분되어 있어서 좀 덜하긴 한데, 이게 겹쳐지면 이 원들이 누구 건지 얘 건지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좀 안 좋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서로 색깔이 다르게 주는 게 낫겠죠. 그럼 제가 임의로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얘는 227에 227에 143에 얘는 244. 그냥 값을 막 지정하겠습니다. 요거는 237에 250에 252. 이렇게 색깔을 지정하고 한번 볼게요. 어우, 색깔이 너무 안 어울리네요. 선 색깔 조금 바꾸겠습니다. 요 선 색깔을 요거를 203에 이거 색깔은 꼭 제가 하는 걸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쓰시면 됩니다. 157에 184. 얘는 103에 176에 238. 이렇게 하겠습니다. 색깔은 뭐 일단 요걸로 할게요. 색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이상하지? 왜 이상하지? 뭐가 잘못된 거지? 105, 237, 555, 뭐 왜 색깔이 왜 저렇지? 203에 157에 184, 227에 144, 244.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출력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가 지금 여기 120개를 출력했는데 120개를 출력하니까 너무 애들이 붙어서 좀 그렇죠. 원을 더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꽉 차서 지금 원이 반지름 3이거든요. 3인데도 이렇게 꽉 차 보여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예제니까 옆으로 더 크게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제가 화면 출력 때문에 여기 맞춰야 돼서 요 크기로 맞춰야 돼서 이렇게 한 것 뿐인데 지금 너무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줄일게요. 기존에 이제 120개 출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건 80개 정도로 줄여서 출력하겠습니다. 여기만 줄이면 안 되겠죠? 밑에도 80개. 80으로 바꿔야 되겠죠? 80으로 바꿀 거고요.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데이터가 B죠. 왜냐면 이 그래프 자체는 120개를 출력할 수 있는데 우리가 80개밖에 출력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전체가 80개로 조정해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데 가서 여기 생성자에다가 mmax 데이터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80개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할 최대 그래프를 사용할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이렇게 80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이제 80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20개였는데 80개로 조정하고 나니까 좀 이제 원과 원 사이 거리가 좀 벌어졌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원이 마음에 안 든다, 더 크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도 될까요? 여기다가 엣지 레디어스, 이게 반지름이거든요. 이게 3값이에요, 실수값으로. 근데 이제 5.0 이렇게 하면 반지름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제일 위에 것만 좀 한번 키워볼게요. 아주 그냥 그죠? 납땜한 것처럼 구리선처럼 보이죠, 색깔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선도 잘 안 보이고 너무 원에 많이 빼앗깁니다, 시선을. 그죠? 뭐 저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2.0을 한번 줄여볼까요? 작게. 너무 안 보이죠? 근데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색깔만 잘 조절하면 작은 원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기본값으로 그냥 3으로 할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글자를 쓰고 그때 또 이거 같은 값을 계속 넣어주는
이건 좀 프로그래밍 할 때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죠. 저거 나중에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함수가 지금 이걸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제 흡수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이 클래스를 내가 만든 클래스잖아요. 상속받았어. 그죠? LX 라인 그래프 윈도우에서 상속받아서 제가 이걸 만든 거니까 이 애드 그래프 같은 기능을 여기다 함수를 하나 추가하셔서 쓰는 게 더 나아요. 여기다가 반환값은 따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ARGB A 라인 컬러 그다음에 ARGB 이거 뭐 변수명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함수를 하나 추가를 내가 할 거예요. 애드 그래프라는 함수를 원래 그 LX 라인 그래프 윈도우 거 말고요. 제가 이제 제2 함수에 오버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버로딩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헤더 파일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이 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추가하는 함수죠.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그래프 추가하는 코드를 다 넣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그래프 그리는 건 뭘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클래스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만드실 필요 없어요. 품목고 호출해 주면 되잖아요. 요거 호출해 달라. 그죠? 요건 패스, 사용자가 준 색깔 그대로 바이패스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내가 이 함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라 실제 이제 다른 클래스의 함수를 그냥 호출해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보통 랩핑 기술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뭔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원래 제공되는 기능을 호출해서 약간 살만 조금 더 붙여서 그걸 수행하게끔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넣어주는 거죠. 아까 여기에 매번 이렇게 적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는 제게 더 높으니까 이게 더 호출을 먼저 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코드는 다 에러가 날 거예요. 제게 우선순위가 높아진 거니까 지금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얘가 이제 받으면 실제로는 라인 그래프 윈도우 걸 호출해서 그죠? 이걸 해가지고 엣지 드로우까지 적용, 그러니까 이지 드로우 엣지가 1로 바뀌는 것까지 그죠? 이거는 그래프의 데이터 위치를 원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사용하겠다고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거 안 해주셔야 되죠. 이제 내가 쓴 함수에서는 이제 색깔만 넘겨주면 제가 내부적으로 안에서 하니까 이렇게 다시 원래 썼던 코드처럼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아까처럼 그렇게 쓰는 것보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적으면 어차피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랩핑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한 코드를 계속 제공이 안 되니까 이 함수 원래 이렇게 제공이 안 돼 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C++는 그대로 사용하는 개념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바꿔서 쓰는 게 원래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냥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오버라이딩 하나 더 걸어서 그 함수 하나 걸어서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코드 이렇게 넣어서 부모 호출하는 코드 쓰면 별로 쓰는 것도 없잖아요. 불편한 건 별로 없고 이렇게 한 번만 딱 해주면 자기 쓰는 코드에서는 아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죠? 기본 자질이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랩핑을 하면 성능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애드하는 이런 함수는 성능 이슈가 없겠죠. 그래프 애들 뭐 빈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빠르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 함수에는 이렇게 랩핑하는 작업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쓰는 코드를 넣어도 성능 이슈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래프의 난수 발생식을 조금 바꿀게요. 제가 기존에 이 식을 썼었는데 밑에 보면 이 식으로 얘는 좀 더 복합적으로 하도록 해놨잖아요. 근데 얘보다 조금 더 난수 빈도가 높게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소스를 올릴 테니까 확인하세요. 요거만 조금 바꿨어요. 제가 요거 조금 바꿨습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뭐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프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난수를 더 많이 사용한 것 뿐이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하셔도 되고, 실제로 할 때 뭐 난수를 할 건 아니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에 연결해서 쓸 거 아니에요. DB에서 가져오든 장치에서 가져오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가져오든 가져와서 보일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수식은 데모 효과만 있는 거지 굳이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사실 나오는 것도 그렇게 차이는 크게 안 나요. 조금만 다르게, 그리고 좀 덜 겹쳐지게 그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래프 이제 구성하는 작업은 했고요.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수직 보라색의 수직 바가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따라다니게, 그리고 밑에 이렇게 몇 번째 건지 표시하게, 그리고 보라색 바와 마주치는 이 엣지들이 있죠. 데이터가 있는 위치들을 또 흰색 원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시하게끔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작업은 왜 갑자기 제가 이 작업을 보여드리냐면, 실제 우리가 그래프로 실무에서 할 때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확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 값이 무엇인지. 근데 여기서 이거 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엣지에 맞물린 값들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게 하거나, 아니면 밑에 표시되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다가 이제 뭐 값으로 나오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제가 아무리 여기 설정을 많이 넣어서 색도 바꿀 수 있게 하고 뭐 폭도 바꿀 수 있게 하고 막 이렇게 해봤자 자신이 원하는 거나 고객이 원하는 걸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그냥 비워놨어요. 비워놔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게 말하면 직접 구현하면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다 하라는 거니까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코드를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코드에서 바꾸고 싶은 분들은 바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 쓰시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제가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그래프의 기본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제가 요 기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보여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바꿔 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를 잘 들으세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여기 보라색 이 선 그리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 위치에, 마우스가 드래그 되는 위치에 이렇게 보라색 선의 수직선이 생기게 요 폭을 6 정도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는데, 요 폭 6 정도 되는 이 보라색 선을 이렇게 그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우리 그래프 윈도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려야 되니까 마우스가 드래그 될 때 선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세 가지 메시지를 추가해야 되겠죠. 클래스 마법사 실행을 해서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요 그래프, 라인 그래프 메시지에서 L 버튼, 아이고, L 버튼 다운, L 버튼 업, 그다음에 마우스 무브,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마우스 무브, 이렇게 이 세 가지 메시지 추가할 겁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해제하고 마우스 움직이는 이 세 가지 메시지 쓰겠다고 확인하면 이제 우리 라인 그래프에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쓸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제 마우스가 클릭 마우스가 이제 드래그 되면 마우스가 클릭되었는지 여부를 기억하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이건 뭐 거의 그리기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그래프 뭐 이렇게 뭐 이지민 32도 마찬가지고 레벡스도 마찬가지고 뭐 마이스레드 카페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기를 많이 시키는 이유가 제공되지 않는, 지금처럼 제공되지 않는 기능들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뭐 초보일 때는 만들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중급 이상 되면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익숙해지라고 그리기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킨 거예요. 지금부터 실습하는 거 보면 제가 왜 그런 그리기 연습을 많이 시키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루틴은 거의 뭐 앞에서 초보 루틴에서 정말 많이 썼잖아요. 보시면 바로 할 수 있어야겠죠. 팔에다가 M is clicked. 그죠? 초기 값은 0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 여부를 기억할 변수겠죠. 0이면 클릭이 안 된 거고요. 1이면 클릭됨으로 설정하는 변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기본값 처음에 이제 클릭 안 됨으로 지정해서 쓰겠죠. 자, 여기 아니네. 여기다가
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 부모 거 이렇게 호출하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여기 다 비어 있어요. 코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석 처리 다 하셔도 돼요. 딱히 제가 지워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지우진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주석 처리만 해둘게요. 나중에 참조할 수 있고 뭔가 다른 게 또 제가 업그레이드 하다가 여기 코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둘게요. 두고 일단 여기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게 if에서 not m is clicked. 그러니까 마우스가 클릭되지 않았을 때만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들어올 때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업일 때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클릭되었을 때만 들어와야 될 거고, 이 코드는 똑같이 무브일 때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들어왔으면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래프 그려진 요 여기 선그래프가 그려진 요 영역만 마우스 드래그가 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저 선그래프가 그려진 영역을 제가 좌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 좌표에 쓰려면 lx api 언더바 ptnect 이렇게 하고 주소 넘겨서 m 그래프 렉트 네요 하고 이 좌표에 포인트 이렇게 주시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 영역에 마우스 좌표가 포함되었는지를 체크해 주는 함수입니다. 요 이제 원래는 ptnect 함수가 API로 있죠. 근데 걔는 렉트 구조체, 대문자 렉트 구조체를 쓰는 거고 얘는 지금 렉트 SB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가 달라요. 그래서 ptnect를 쓸 수 없습니다. 얘는 지금 렉트 SB는 시작 좌표와 폭과 높이를 지원하는 구조체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체를 쓰려면 앞에 제가 lx api 언더바를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함수를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요걸 쓰시려면 요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영역에 마우스 좌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마우스 클릭했다고 이미지 클릭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마우스 클릭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영역에 마우스가 클릭되었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클릭되었다면 이제 마우스를 클릭 상태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마우스 움직일 때 현재 그래프 영역을 벗어나더라도 마우스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는 효과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set capture 하나 줄게요. set capture TUR 마우스가 윈도우 영역을 벗어나더라도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설정하는 거죠. 마우스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색 캡처 하나 넣어주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끝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업일 때는 0으로 바꿔서 마우스 클릭 해제 상태 상태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 릴리즈 캡처 반대가 색 캡처 반대가 되니까 릴리즈 캡처 이렇게 하면 해제 그죠? 해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우스 드래그 하는 부분들은 이제 체크가 됐는데 일단 이런다고 나오는 건 없죠.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선을 그려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이미지에다 바로 선을 그리면 선을 그려서 움직일 때마다 이 그림 다시 그려야 돼요. 배경이랑 스케일이랑. 그러면 이 마우스를 빨리 움직이면 이게 다시 계속 그려야 되기 때문에 깜빡이면 뭐 어차피 메모리 디스 쓰면 잡히겠지만 성능 저하가 생기겠죠. 이거 움직이면 느리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어차피 이 상태에서 여기 바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래프를 새로 그려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놨어요. 매스크라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놨고 매스크에다 그리면 이 뒤에 있는 스케일이나 그러니까 눈금이나 요 선그래프는 다시 그리지 않고 그 매스크 레이어만 다시 그려서 다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야지 이제 부하 조절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매스크 레이어를 쓰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use mask 하고 1 이렇게 추가 그래프 위쪽에 추가 레이어를 그죠?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크 레이어가 저 그래프 위치 제일 위층에 추가 레이어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게 요거고요. 그럼 요걸 쓰게 되면 이제 매스크라는 층을 하나 더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끝났을 때는 0을 넣어서 추가 레이어, 그 추가 레이어 사용 해제 추가 레이어 사용 해제를 이렇게 해주면 이 상태에서만, 그러니까 다운, 무브, 업 그 사이에서만 레이어를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지금 해봤자 레이어가 추가가 되긴 됐는데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럼 한번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m 매스크 GDIP 제가 추가로 쓸 수 있는 GDIP, 그러니까 GDIP 플러스 객체를 하나 더 추가해 놨고, 그게 이제 이름이 m매스크 GDIP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을 그려도 나오는 게 아니라 1일 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려는지는도 화면에 못 나오도록 막아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에 뭔가를 그렸는데 화면에 나오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1을 넣어서 나오게 하면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점 클리어 이렇게 해서 RGB 32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주고 뭐 줄까요? 좀 어두운, 그러니까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색깔 주겠습니다. 녹색으로 줘볼까요? 0,255 색깔이 좀 이상하긴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녹색인데 투명도가 100으로 지정되게 이렇게 색깔을 지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매스크가 매스크 영역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나오겠죠. 우리가 업데이트 할 때는 업데이트 그래프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기존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여기 인자를 보시면 디폴트 파라미터로 리드로 플레이가 1이 넘어갑니다. 리드로 플레이가 1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시 그리는데 그래프도 다 다시 그리고요, 눈금도 다시 그리고 매스크도 다시 그려서 갱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하가 크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보라색만 다시 그리는 거지, 이 선이나 선그래프나 눈금을 다시 그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건 그대로 두고 이 눈금만 위치를 다시 그려서 다시 전체적으로 조합하는, 그렇게 그리기만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눈금이나, 그러니까 그래프랑 눈금은 그대로 두고 이 바만 다시 그리게 하는 그런 옵션을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요거 인자를 하나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로 리드로 플래그를 0으로 주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매스크만 다시 구성해서, 매스크 구성된 정보만 다시 반영해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출력해 주는 거죠. 이렇게 0을 주면, 이렇게 0을 주면 눈금과 그래프는 기존에 그려진 걸 재사용하고 매스크만 매스크만 다시 그려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가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전체 영역이 녹색으로 지금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스크 GDIP에 그림 그리면 이 영역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투명도를 100으로 주고 녹색으로 줬기 때문에 전체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영역을 좀 조정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클리어를 하면 다 지우개지는데, 지금 이 매스크 레이어가 말 그대로 투명하게 그 위에다가, 그 그래프 위에다가 제가 투명하게 레이어를 하나 더 더 하나 추가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 저 그래프에 더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개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전체를 깨끗하게 지워놓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다른 게 나중에 이걸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게 그려진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할 때, 마우스 클릭할 때 클리어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명도를 0으로 줬죠. 그러면 불투명도 0이라면 투명한 레이어가, 그러니까 레이어 전체를 이 색깔로 지우는 겁니다. 근데 투명하게 지운 거니까 유리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지워질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클릭을 하더라도 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투명하게 지웠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면 0000이니까 RGBA가 다 0이겠죠. 그죠? 다 0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는 값이 뭐겠어요? 이 값 자체는, 이 값 자체가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매스크 영역을 투명하게 지웁니다. 결국은 이렇게 쓴 거랑 똑같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0 이렇게 적으셔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쵸, 깨끗하게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이렇게 세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발을 아까 그릴 겁니다. 보라색으로 그릴 건데 일단 그러면 색깔을 지정해야 되겠죠. 블러쉬 색깔을 엠마스크 이거 쓸게요. 셋 블러쉬 컬러 이렇게 하고요. 색을 뭘로 하지? 일단 재밌게 한번 보여줄게요. 그냥 무식하게 불투명도 100%인 색깔, 그죠? 24면 RGB 색 강조 투명도 투명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을 뭘로 주지? 200에 분홍색 계열입니다. 64에 200. 이게 이제 나중에 투명도가 주면 약간 보라색처럼 보일 거예요. 일단 채우기 색깔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점 필렉트, 원래 보통 필렉트 F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값은 다 정수값만 쓸 거기 때문에 그냥 필렉트로 쓸게요. F 안 붙은 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될 거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 그래프 영역에 그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영역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X는 어차피 마우스 위치잖아요. 그죠? 마우스가 이렇게 지금 나올 거면, 그죠? 마우스 위치가 있으면 마우스 위치에서 앞에 한 3만큼, 지금 여기 바가 6 정도 굵기거든요. 앞에 3만큼, 뒤에 3만큼, 이 원 크기랑 비슷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3만큼 떨어진 거니까 X 좌표는 이 마우스 좌표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 Y 좌표는 아니죠. Y 좌표는 여기죠. 그래프의 상단이니까 요 그래프 전체 영역이 그 M 그래프렉트의 꼭대기니까 M 그래프렉트 점 X가 요 상단 위치일 거고요. 여기 이제 폭과 높이니까 폭은 6 정도 쓸 거고, 높이는 이 그래프 높이니까 M 그래프렉트의 CY 값, 그죠? CY 값 쓰시면 요 이제 사각형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코드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마우스 포인트 점 X 빼기 3 이렇게 쓰시면 이제 X좌표 주는 거죠. X좌표 시작좌표를 주는 거고, 높이는 M 그래프렉트의 점 Y겠죠. 그 다음에 여기 폭과 높이 주는 거니까 폭은 6, 그러니까 앞에 3 뺐으니까 뒤로도 3 가야 될 테니까 6이고요. 폭은 6, 높이는 이 그래프렉트의 CY 높이하고 그래프렉트하고 높이가 같으면 되니까 CY 이렇게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수직 바를 출력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불투명도가 없으면 아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 보이죠, 지금. 얘가. 그죠? 뒤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안 보이면 좀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요거 이제 32로 둬서 알파 값을 좀 어둡게 줄 겁니다. 어둡게 한 100 정도, 더 어둡게 합시다. 64 정도로 낮출게요. 이렇게 하면 약간 이제 보라색 빛으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도 잘 보이고 내가 선택한 위치가 어딘지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클릭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마우스 무브에 코드가 없어서 드래그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 코드가 어디도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코드가 누구한테도 들어가냐면 마우스 무브 하는데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드래그하면 이렇게, 그쵸? 이 코드가 근데 때도 안 지워져요. 지우는 코드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뗐을 때 저 선이 없어지는 게 나으니까 여기다가 클리어하고 여기다가 클리어하고 다시 0으로 하는 요거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얘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레이어가 안 쓰겠다고 해버린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떼면 사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코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넣었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 매스크 레이어에 꼭 이 바만 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마우스를 클릭할 때 마지막에 썼던 내용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지워주는 걸로, 그죠? 마우스를 뗄 때 내가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레이어에 남아 있을 테니까, 매스크 레이어는 마지막 그린 게 남아 있을 테니까 깨끗하게 지우는 걸로. 아니면 또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이거를 안 해도요. 어차피 할 때 여기서 클리어를 한번 하잖아요. 하니까 꼭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하지 말까요? 안 해도 저기서 시작할 때 지우잖아요. 그냥 필요 없는 거 하지 맙시다. 나중에 필요하면 넣죠.
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오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나가면 안 되겠죠? 이쪽은 뭐 사라져도 잘 못 느끼는데 이쪽은 이게 눈구멍이 나오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바가 다른 건 몰라도 요 X축은 요 그래프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따지면 여기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프 M 그래프 렉트의 X를 보단 작으면 안 되고 요 폭은 뭐예요? N 그래프 렉트의 CX인데 문제는 요 마지막 끝좌표를 마우스표 끝좌표를 따져야 되니까 여기 X에다가 CX 더한 것보다는 작게 시작점은 M 그래프 렉트 점 X고 끝점은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니까 마우스표는 M 그래프 렉트에다가 X에다가 더하기 그 CX까지 넣어주는 그것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범위 제한을 좀 줄 거예요. 무작정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엔드인데 여기다 넣을게요. 넣어가지고 아이고 넣어가지고 포인트 점 마우스 점 X가 뭐보다 각하나 커야 되냐면 M 그래프 렉트 점 X보다는 커야 되고요. 엔드 포인트 점 X가 뭐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냐면 범위로 들어갈 겁니다. 요거에다가 더하기 한 번 더 이렇게 CX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끝점이죠. 이제 마우스 앞에니까 여기 이 포인트가 그래프 시작점보다는 더 커야 되고 그래프의 끝 위치 끝 위치니까 시작 위치에서 폭 더하면 끝 위치잖아요. 끝 위치보다는 같거나 작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어떻게 바뀌냐면 예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여기 밖을 못 벗어납니다. 그죠? 이렇게 밑에서는 잘 움직이는데 그죠? 여기 더 이상 못 가죠. 이렇게 그죠? 이 윈도우를 이미 0 이하로 빠졌구나.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이렇게 바가 움직일 때 이 엣지들한테 원을 표시하는 그죠? 어디에 그러니까 이 바랑 원이 만나면 이 엣지가 만나면 동그랗게 흰색 원이 출력되게끔 하는 작업을 이제 추가하면 됩니다. 이 작업은 사실 무브에서도 해야 되고요. 그죠? 여기서도 해야 되고 다운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해야 되니까 같은 코드가 양쪽에 있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움직일 땐 다 표시해야 되니까 클릭할 때도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뭘로 할까요? 드로우 셀렉티드 엣지 포스 완전 콩글리시죠? 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X만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체크할 때 X밖에 체크 안 하거든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Y쪽은 체크 안 하고 X축에 걸리는 그죠? X축 기준으로 마우스 X축 기준으로 걸리는 것만 체크할 거기 때문에 X 좌표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고조체를 안 썼고요. 그냥 X 값만 받을 거예요. 헤드에다가 설정해 줘야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넣고 이거 뭘까요? 지정된 좌표 영역에 있는 엣지 위치를 표시하는 함수를 내가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만 찾는 게 아니라 찾아서 표시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죠? 그럼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다운이랑 무브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는 포인트 점 X 이렇게 넣을 겁니다. 마우스 X 좌표 기준으로 근처에 있는 엣지를 찾아서 흰색 원으로 표시하는 함수가 이제 이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뭐 만든 건 없으니까 표시는 안 되겠지만 이 함수에 대한 그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마우스 이렇게 다가가면 원으로 나오게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뭐야? 방금 뭐가 나온 거지? 자, 예, 작업을 할 건데 저 영역을 체크하는 걸 처음에 제가 만들어서 공개를 할까 했었는데 코드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당장 바꿀 일이 없는데
어려운 코드는 아니지만 귀찮은 코드들을 다 바꾸지 않는 코드를 보여주는 게 과연 이득이 있는가? 입문자들한테 오히려 더 어려움만 가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LXMFC 라이브러리를 오늘 업데이트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다 그냥 넣어버렸어요. 제가 기본 이 LX 라인 그래프 윈도우에다가 마우스 근처에 있는 엣지들 찾는 걸 함수로 제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 함수 이름이 뭐냐면 get인가? 이름이 뭐였지? get 엣지 by x. 그러니까 지정한 x 좌표를 기준으로 엣지를 얻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통해서 그 엣지들을 찾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럼 이 함수 내부 코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아까 이 카페 있죠. 제가 이 카페 이제 많이 공유하는데 이 미가공 카페에다가 이 엣지 get 엣지 by x 같은 함수 소스는 여기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입문자고 아직 랩엑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좀 부족한데 저런 어려운 루틴까지 다 보여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쓰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더 좋아지면 이런 함수 제가 안 보여줘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만든 거 쓰시고요. 나중에 실력이 좀 붙으시면 직접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 미가공에 들어올 수 있는 레벨이 되시면 들어오시면 이제 소스 코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함수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구조체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lssei라는 구조체를 하나 추가해 놨어요. 이게 엣지 인포. 이 구조체가 뭐 하는 구조체냐면요. 그 엣지를 찾았을 때 그 결과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엣지는 여러 개 나오겠죠. 그래프 개수만큼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쇼 하이드가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보여주겠다, 감추겠다 이 기능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만 엣지가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운트는 현재 그래프 목록에서 보여지기로 설정되어 있는 그래프들 중에서 엣지가 찾아진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총 개수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3개라고 해서 엣지가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프가 그중에 하이드된 게 있으면 그 그래프는 제외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운트 나는데 제가 64개로 고정해 놨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에 연결 리스트까지 쓰거나 뭐 동적 할당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개수를 64개로 제한했어요. 왜냐면 그래프에 아까 그 정도 영역에 64개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보이지도 않아요. 아마 한 8, 지금 아까 그 정도 그래프면 한 8개만 그려두면 꽉 찬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못 쓸 거기 때문에 64개를 그려야 되는 건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제가 적은 거고요. 아마 이 정도까지 그리지 않을 겁니다. 막 그냥 처음에 32로 했다가 그래 그 화면을 최대 사이즈로 잡고 작업을 하면 32개까지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불가능한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64개로 그냥 지정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게 나중에 뭐 상황을 보고 이건 또 조정할 수 있으면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할 텐데 일단 64개 이상 나올 일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4개로 고정을 했고요. 이 카운트에는 엣지가 그려진 엣지가 검출된 엣지의 최대 개수겠죠. 개수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래프 위치에서 아까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뭐 0이면 여기 지금 80개니까 79 번호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떤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이 번호 인덱스 값이 여기 인덱스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그래프 중에서 몇 번째 인덱스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값이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의 LGI에는 이 찾은 이 인덱스,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러니까 만난 그래프의 주소, 그래프 정보, LX, LGI, 그러니까 이 그래프 정보의 그 시작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인덱스 위치에 있는 것이 발견된 엣지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데이터 값으로 이 값으로 쓸까 했었는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그래프 자체를 갖고 있어야지 뭐 엣지 컬러나 이런 것도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 정보 자체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운트만큼 그래프를 찾은 건데 그 그래프의 정보가 이제 여기 이 배열에 주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그래프의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인덱스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검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체로 선언된 변수를 넘기면 목이 맛이 가네요. 그래프를 넘기면 요거 이제 첫 번째 인자를 넘겨주면 여기에 다 담아줍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주시면
담아주고요. 두 번째 인제는 뭘 적냐면 좌표 A 언더바 X 이렇게 주시고요. 세 번째 인제는 그 체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반지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작아지면 검출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검출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값이 3.0이니까 3.0인 경우는 안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좀 제가 적는 겁니다. 3.0이고요. 이 값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센시티브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빨리 찾을 테니까 범위가 넓어지면서 검출 범위가 넓어지면서 엣지를 더 빨리 찾을 거고 요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원 자체가 3.0이니까 원 하나가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추려고 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크기를 쓰고 싶으면 더 크게 주셔야 되고 더 적게 주시면 더 가까이 가야지 찾아지겠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을 기본으로 할 건데 지울게요. 뭐 이거는 알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은 이 엣지에 들어있는 이 인덱스에 들어있는 카운트 값을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만약 못 찾았으면 0이 반환될 거거든요. 그래서 if 이렇게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찾았을 때만 그리면 되잖아요.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프가 촘촘하니까 찾을 텐데 지금은 촘촘하니까 될 텐데 이렇게 사이에 살짝 이렇게 서로가 안 만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시티브를 작게 줘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래프가 좀 널찍널찍하게 그려지면 이 사이 부분에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죠? 여기 0이 반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문을 하나 달았습니다. 마우스 위치 근처에 있는 엣지 목록을 엣지의 목록을 구한다. 그죠? 엣지 목록을 구하는 거죠. 엣지 목록을 구하는 건데 없으면 0이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엣지 목록만 넣는 겁니다.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찾은 정보가 들어가겠죠. 체크된 거예요. 체크된 엣지 정보를 여기 이제 저장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만 안에 들어왔다면 찾았다는 뜻이니까 그 찾은 거 이제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표시해 줄 텐데 이제 펜을 하나 그려서 이제 지금 선으로 동그랗게 표시할 거기 때문에 채우는 게 아니라 선으로 할 거니까 m mask gdip.set 펜칼라 하고요. 여기다가 색깔을 뭘로 선 스타일은 대시 스타일 대시 스타일 뭘로 하죠? 솔리드 실선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굵기는 2.0f 1은 너무 잘 안 보일 겁니다. 2.0 보통 2는 돼야 그 NTRS도 제대로 먹거든요. 그리고 위치에다가 RGB 32로 할게요. 얘도 약간 투명도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밝아야 잘 보일 테니까 200 정도에다가 아까 제가 흰색 계열로 쓴다고 했죠? 밝은 회색 248 근데 약간 노란빛 녹색빛 돌게 이렇게. 근데 뭐 투명도가 저래가지고 녹색빛이 거의 티가 안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색상을 지정하고요. 그죠?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포문을 돌릴 겁니다. 포문을 해서 엣지 카운트만큼 반복하게 해야 되겠죠? i가 엣지 인포 점 카운트 하고 이렇게 하면 검출된 그 엣지 수만큼 반복하면서 이제 원을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드된 건 어차피 다 배제돼서 나올 테니까 검출된 엣지 수만큼 이제 동그라미를 그릴 겁니다. 여기도 그리는데 현재 위치, 그러니까 아까 이 찾았으면 i번째에 있는 그래프죠. adg info. 여기 이제 그 찾은 그래프의 i번째 거죠. 여기 이제 찾은 그래프 정보예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그 좌표 정보는 포스 데이터 리스트는 그 링크드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원본 값이고 지금 우리는
그 엣지가 그려지는 실제 위치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걸 쓰시면 안 되고 포스트 리스트를 써야 돼요. 포스트 리스트가 우리가 멀티라인 그리기 위해서 좌표를 따놓은 거거든요. 제가 따놓은 거기 때문에 요게 실제로 그 엣지가 있는 실제 좌표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쓰게 되면 이걸 이제 좌표를 쓰면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줄임 표현을 쓰기 위해서 저 값이 gp 포인트거든요. 요 값이 실수 값입니다. 이게 gp 포인트 f 값이라서 포인터 p 포스 이렇게 하나 둘게요.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건 전체 목록이니까 요게 이제 인덱스 번째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의 인덱스구나. 요거 점 인덱스 우리가 찾은 위치가 이 위치니까 요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 리스트가 80개의 좌표를 갖고 있는데 그 80개 중에서 인덱스 위치에 있는 좌표를 내가 따로 포인터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찾은 엣지의 출력 좌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엣지의 출력 좌표를 이제 위치의 주소를 지금 얻은 거죠. 집 포인트 이게 포인터 x 그러니까 플로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 x, y 좌표 값입니다. 이제 이 위치에다가 그 엣지를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표시하는 건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네요. 드로우 엘립스 할게요. 타운 여기 엘립스 F로 그리겠습니다. 실수로 그려야 되니까 F로 하고 이게 지금 그려지는 게 얘가 그 좌표가 내가 만드는 이 그림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저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를 0,0으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 매스크렉트는 여기가 0,0이라 지금 0,0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피포스 리스트는 요게 그려진 실제 위치기는 하지만 이 좌표가 여기를 0,0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진 위치인데 실제 그리는 건 여기서부터 떨어진 위치를 그려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포스 값을 그대로 쓰면 얘가 여기서 안 나오고 이만큼 거리가 앞으로 당겨져서 여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더 벌려줘야 되는데 이 폭은 얼마로 구할 수 있습니까? 이 그래프의 x좌표 m그래프렉트.x 좌표가 요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수평 보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는 위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x가 그 시작 좌표는 m그래프렉트 .x 위치에서 그리는데 누구냐면 이 p포스의 .x가 대문자입니다. 이렇게인데요. 이건 소문자고 얘들은 다 대문자 씁니다. 실수는 대문자인데 m포스의 허세표네요. 포인터로 받았으니까 이 주소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그 시작 좌표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하면 그대로 출력하면 너무 그 원으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 반지름만큼 빼면 3.0f 이렇게 하면 너무 딱 맞잖아요.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잘 보이게 하려고. 원래 그 엣지가 반지름이 3이에요. 3.0f인데 제가 반지름을 4로 그릴 겁니다. 흰색 원은 4로 그릴 거라서 빼기 4.0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찾은 위치에서 4.0만큼 더 앞에서 그리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요것도 똑같죠. 그 m 그래프렉트 좀 y 이것도 y축도 똑같이 보정해 줘야 됩니다. 0,0이 다르니까 m 그래프 ph 렉트 점 y 더하기 p 포스의 y 여기도 똑같이 빼기 4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작점이니까 폭과 높이는 88로 주면 됩니다. 88. 그죠? 이게 실수값으로 줘야 되니까 이거 8.0f 해주면요. 8.0f 8.0f 이것도 그럼 전체적으로 이거 경고가 나올 수 있어서 캐스팅을 좀 할게요. 플러트 요거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4.0f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게 이제 원을 그릴 거예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뭐야? 아, 얘가 지금 반환값이 이게 타입 값이 unsigned int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카운트가 아마 다 맞아요. unsigned로 해놨네요, 제가. 그럼 요거를 uint 32로 쓰면 되죠. uint 32. 자,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위치에 흰색 원이 이렇게 그려지죠. 잘 그려지죠?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요 선에서 안 나오죠, 이렇게. 살짝 사이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안 나오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더 센시티브를 크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저걸 나는 항상 나오게 하고 싶다. 항상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체크할 때 센시티브를 아까 3.0이 기본인데 한 5.0 이렇게 주잖아요. 만약에 그럼 더 넓게 체크하겠죠. 선은 저렇게 나오더라도 더 넓게 체크하니까 얘는 이제 빈 공간 없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뭐 자기가 체크하는 거를 더 이렇게 뭐 이거 4.0만 해도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3.0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 선택사항이니까 자기 상황에 맞도록 쓰시면 돼요. 없는데 표시하는 건 좀 그러니까 저는 없는 데는 안 표시할 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튼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뭐 하냐면 밑에다가 그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뭐 모양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그죠? 요거 한번 추가하도록 할게요. 글꼴은 요 콘솔라스 쓰면 될 것 같네요. 봅시다. 여기다가 그럼 여기 출력되는 건 이제 세 개 다 출력하고 원 다 그리고 나서 그죠? 이거 원 출력이죠? 원 출력하는 거고 요 밑에다가 이제 출력만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계속 텍스트 종류랑 콘솔라스 쓰는 종류랑 텍스트 색상을 매번 여기서 움직일 때마다 계속 설정하는 건 손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마우스 드래그 되면서 계속 같은 폰트밖에 안 쓸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거기다 지정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바로 지정해 버릴게요. 여기다가 그죠? 선 색깔도 사실은 매번 저기 하는 것보다 선 색깔은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 텍스트는 잘 안 바꾸니까 여기다가 한 번만 지정할게요. 아까 거기서 지정해도 되는데 뭐 쓸데없이 계속 폰트 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라스 이렇게 지정하고 글자 크기는 13.0을 주겠습니다. 요 정도. 아마 그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눈금도 아마 13.0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면 나오죠. 요건갑다. 똑같은 거네요. 예, 그 크기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색깔은 텍스트 색깔은 set text color 뭘로 할까요? RGB. RGB에는 확실하게 보이는 게 나은 거니까 여기는 약간 노란빛 도게 할게요. 28, 228, 100. 그죠?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 아이보리에 가까운 색깔로. 그죠? 이거는 글꼴 지정하는 거고요. 꼴 지정하는 거고 얘는 색상 지정하는 거죠. 글자 색상 지정. 그죠? 문자 글자 좀 웃기네요. 텍스트 색상 지정. 이름이 글자라니까 좀 웃기네요. 텍스트 색상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죠. 글꼴 지정했고 색상 지정했고 그럼 여기 이제 출력만 하면 됩니다. 오늘 1시간이 지나가겠는데요. 오늘 열심히 했는데 1시간 안에 맞추려는데 또 1시간을 또 넘기는 불상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카운트가 없을 수 있나? 점이 없을 때 밑에 선을 표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걸러질 거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될 것 같네요. 여기 이제 보통 사각형 표시할 때는 저희들이 렉트 쓰잖아요. 렉트 F를 쓰겠습니다. 위치를 화살표 위치를 화살표가 아니죠. 글자 색상 위치를 렉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아래쪽에다가 출력하고 현재 우리가 찾은 색상은 찾은 위치는 이 0이 나올 수 없는데 그래도 컴파일러는 이것도 조질 거거든요.
이게 웃긴 게 컴파일러가 이거 사실 여기 안에 얘는 무조건 여기서 카운트가 0이 아닌 걸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0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여기는 값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값을 내가 쓰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그래서 뭐 플로트 a는 이거에 x 이렇게 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사실상 여기는 무조건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들어가는 건 틀린 게 아니죠. 무조건 얘는 들어올 테니까. 왜냐면 이 카운트는 0이 아닐 테니까. 0이면 여기 못 들어왔을 테니까. 그죠? 근데 해석기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우리 로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걸려서 이게 0일 수 없으니까 무조건 여긴 진입할 거니까 P에는 무조건 값이 들어가니까 여기 척결을 사실 안 해줘도 되죠. 들어오면서 값이 들어갈 테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컴파일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를 초기화해 줄 거고요. 여기다가 조건문을 해줘야지 컴파일러가 패스해 줍니다. 사실 이런 건 좀 안타깝죠. 컴파일러가 좀 해결해 주면 좋은데 체크를 안 해줘요. 못 해줘요. 뭐 설정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힘든 일이라 그냥 이렇게 하고 갈게요. 지금은.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무조건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막 하다 보면 이 피포스는 결국은 그 x 좌표는 그 라인에 그 x 좌표는 무조건 그 선에 다 같은 위치에 이제 원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들이 흰색 원이 표시되는 x 위치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흰색 그 엣지를 표시한 그죠? 엣지를 표시한 흰색 선의 x 좌표를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 흰색 선 밑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그려진 x와 같은 위치에 지금 이 노란색 숫자나 이 화살표가 표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그려진 피포스 값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걸 갖고 이 피포스 갖고 지금 원을 그렸잖아요. 원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 피포스를 활용하면 그 위치에다가 그 텍스트랑 삼각형 모양의 그 문자를 출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x는 m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요거를 쫙 가져가서 요거 할 겁니다. 요걸 할 건데 4를 하면 안 돼요. 한 30 정도 많이. 왜냐면 밑에 값을 출력해야 되는데 4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40만큼 크게 쓸 겁니다. 요건 그러니까 우리 x 있는 그 시작 위치에서부터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죠. 흰색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앞쪽으로 30만큼 굉장히 많이 나가죠. 왜냐면 숫자가 세 자리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네 자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 자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두 자리 기준으로 제가 뺀 겁니다. 세 자리 하려면 더 크게 해야 돼요. 40 이렇게 50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 두 자리밖에 안 나와 80까지밖에 없어서 제가 30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는 감안해서 조정하셔야 되고요. y는 조금 쉽죠. y 같은 경우는 그래프렉트에 y부터 시작해서 높이 그래프 아래쪽에다 출력할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아래쪽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그래프 총 건너온 거리만큼 해야 되는 거니까 Y쪽은 요거랑 비슷한데 좀 다르죠. 포스를 쓰면 안 됩니다. 포스 값을 쓰면 안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포스를 쓰면 안 되고 그래프의 높이를 건너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CY로 건너와야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 한 5만큼 더 아래쪽에다가 그려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앞으로 30만큼 갔으니까 뒤로 30이면 폭은 60 정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죠? 60.0f 높이는 그냥 우리가 출력 높이 잡아주면 되니까 출력 높이는 한 20점? 20.0f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텍스트가 출력될 영역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동그란 흰색 원이 그려진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앞에 30부터 반지름을 30을 쓸 거니까 30만큼 앞쪽으로 갈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y는 그래프 아래쪽에 그릴 거니까 그래프에서 또 더 아래쪽이니까 더하기죠. 5만큼 더 아래쪽에다 출력을 할 거고 이 앞으로 30만큼 갔으니까
앞으로 30, 뒤로 30이니까 60만큼의 폭을 가지게 할 거고, 높이는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글자가 보통 16 정도 되니까 20 정도 여백을 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좌표를 지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텍스트를 지정했으니까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일단 화살표부터 출력해 볼게요. 힘드네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입니다. 제가 이거 녹화하다가 실패를 해서 거의 다 했는데 마이크를 안 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2시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이 그래서 쉬려고 하고 있어요. 죽을 맛입니다. 포스점 컴마에 요거 화살표 이미지는 우리가 요거 한글 해놓고 이렇게 쓰고 한자키 누르시면 요거 나오잖아요. 여기서 요거 쓸 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이제 글자를 한 개니까 요도 문자 한 개니까 이 한 개만 출력하겠다. 이러면 이제 요 문자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 좌표에다가 아까 색깔은 다운할 때 줬죠. 그 노란색 이거 콘솔라스 13폰트로 요 위치에다가 그럼 저 위치 한번 볼까요? 어디 위치인지. 예, 이렇게 하면 요 밑에 보이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밑에 봐보십시오. 노란색으로 자기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대충 맞잖아요. 조금 한 피센트 정도 어긋났는데 이게 그럼 이 영역이 어떤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영역 표시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할 때는 표시해서 확인하시는 게 잘 나요. 저게 저 위치가 도대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드로우 렉트 F 이렇게 해서요. 이거 있나? 렉트 F가 렉트 F는 없네요. 포스점 X 콤마 포스점 Y 포스점 렉트 아니 미스네요. 미스 포스점 하이트 이렇게 주시면 위치 표시해 줍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지금 저 사각형으로 표시된 게 우리가 만든 이 계산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저게 머리에 정확하게 안 들어온다. 그럼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내가 지금 얼마나 된 공간에다가 출력을 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Y는 좀 여백이 좀 있네요. 여유가 좀 있고 X는 어차피 텍스트 출력할 때 같이 쓰려고 하는 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거를 필요 없죠. 지울까요? 확인용입니다. 영역 확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안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아래쪽에다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포스의 Y를 살짝 수정해야 되겠죠. XY는 X나 폭과 높이는 그대로 두고요. 포스점 Y만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는 12.0F 그죠?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텍스트 다음 텍스트죠. 그러니까 위치 텍스트는 화살표 아래쪽에 출력하기 위해서 Y를 조금 옮겼습니다. 옮기고요. 여기다가 그 인덱스 값 여기 계산할 때 엣지 인덱스가 찾은 위치 값이잖아요. 요 위치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려면 문자열로 바꿔야 되니까 int length는 sw printf 언더바 s에 mtemp 있는 변수입니다. 제공되는 거죠. 여기다가 텍스트는 어차피 정수값이라 16자는 넘지 않을 거고요. 여기다가 %d로 출력할게요. 엣지 info.index 값 이렇게 출력하게. 그죠? 찾은 위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죠? 이 인덱스 위치를 찾았으니까 인덱스 위치의 값을 문자열로 지금 변환을 했고요. 이것만 그냥 출력해주면 되겠죠. 요걸 출력하는데 이 위치에다가 요 문자를 출력하는데 반환값이 여기 문자의 길이거든요. swprintf의 반환값이 이 문자로 구성된 길이가 반환이 됩니다. 넓문자 제외 길이가 반환되니까 출력 이게 변환된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림 문자 출력. 이렇게 하시면 자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 숫자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있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러는 건데 사실은
계속 보여주고 싶으면 아까 그 센스티브 올려주는 거 있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계속 저기에 깜빡이 잡고 계속 보이고 싶으면 여기다가 컴마 5.0 이런 F 이렇게 해주시면 깜빡이 잡고 계속 이렇게, 그죠? 이게 더 좋을라나요? 이렇게 둘까요? 예.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3.0 할 겁니다. 왠지 생겼다 없어졌다는 게 더 생동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하겠다고 한 부분까지 다 만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코드 제가 빠진 거 있나 한 번만 한번 볼게요. 가끔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80 들어갔고, 이건 원래 있던 코드니까 안 했고, 알파값 들어갔고, 위치 표시, 화살표 다 들어갔고, 추석도 다 했고, 다운해서 들어갔고, 지정했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사실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됩니다. 근데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그 글꼴 바꿔주고 텍스트 색상 주는 건 좀 의미 없죠. 그래서 여기 뭐 L 버튼 다운에 제가 여기 옮겨 놓은 겁니다.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는 꼭 이 글꼴 말고 글꼴을 복합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글자 색깔도 바꿀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지금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한 번만 하려고 여기 쓴 겁니다. 업도 딱히 없고, 클리어는 뺐습니다. 제가 무브도 없네요. 끝났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 좀 뭔가 그래프 같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땐 매스크 들어오 있는 데다가, 그죠? 매스크 GDIP에다가 뭔가 좀 더 많이 출력해서 막 이렇게 하면 여기다 막 하이라이트 주고 옆에다가 값 표시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쓰면 값도 찾았을 거고 위치도 찾았고 하기 때문에 요 흰색 원 옆에다가 값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 나오고, 그죠?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쪽 편에 나오고, 뭐 그런 것까지, 아니면 여기다가 표시해 주던가. 어차피 스케일이 여기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표시해도 되고, 뭐 그건 여러분들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프? 참 옛날에 그래프 많이 그리고 참 다양하게 그렸는데, 이렇게까지 오늘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더 못하겠네요. 제 목 상태가 좋으면 좀 더 할 텐데 오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끝낼 텐데요. 여러분들 좀 실습 많이 하셔서, 지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실습 많이 하셔서 이 정도는 그냥 제 강의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반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소스는 제가 레벡스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소스 보시고 이 코드는 잘 활용하세요. 다 만드실 필요 없고 제가 만든 거 위에다가 좀 덧칠해서, 아니면 뭐 바꾸셔도 되고, 자기만의 스타일의 드로우를 해서 카페에다가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죠? 나중에 자기가 또 찾을 때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기가 만든 것도 캡처해서 사람들, 저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소개도 좀 해보시고, 그래야지 교류도 되고 프로그래머 자기 나름대로 스킬도 더 좋아지고 합니다. 그냥 혼자, 그죠?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마시고, 그죠? 자기가 만든 거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이제 남들 거 보면서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습 많이 하셔서 자기의 독창성을 또 가미하셔서 공개도 하고 하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꼭 실습하셔서 그런 개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